해양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공간입니다. 국제사회는 해양 영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해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인도, 호주 간 쿼드 동맹과 중국 간의 해양 패권 경계선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어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양 영토 수호와 해양 자원 권익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제 갯벌을 새로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 도입으로 여객선 시장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해운의 성장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을 중요시하고 또 해양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보전이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리적으로 해양 영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자원을 활용,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양을 진출하는 목적은 두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는 자원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용할 것인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대양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한반도에 들어오는 위협 상황, 특히 자연재해 부분, 그게 이제 기후변화도 포함이 됩니다. 정부는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 해양력을 구축.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연안 공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양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해양 주권 수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해양에서는 각 나라가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사이의 바다가 400해리가 넘지 않아서 중첩되는 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이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회담을 하고 있는데 경계 획정 회담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해양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장기적인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의 부를 이루고 있는 현재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중국해라든가 남중국해에 대한 전략 또 해양에 대한 그 대폭적인 투자, 법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대륙 국가로만 알고 있던 중국도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의 주요 내용은 해양 영토 수호와 확장입니다. 정부는 주변국 위협에 대응해 해양 영토 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해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어업 지도선 및 해경 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해경 경비 정보 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양 주권 위협에 조기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의 해양경찰 전력으로는 대형 함정들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어업협정선 인근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는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 아직은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우리나라 바다를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함정의 순찰에 의존해 왔지만 첨단 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는 유무인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해양 정보 융합 플랫폼을 이용,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가 정책 전반의 활용, 선제적 대응으로 해양 영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위성, 드론 등 첨단 감시 자산을 도입하고 기존 감시 자산인 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수집된 해양 정보를 연계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해수부, 해군, 경찰청 등 해양 정보를 수집 관리 중인 각 기관과 협력하여 분산된 해양 정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의 주요 내용, 해상 교통 관제 강화입니다. 정부는 선박 교통 통제센터를 권역별 광역센터로 통합, 관제 레이더 확충 등 해상 관제 시스템 고도화로 선박 안전을 확보합니다. 또한 민간 구조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 구조를 위해 민관 협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24,000TEU 컨테이너, 축구장의 4배 크기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으며 고속으로 운행하는 수면비행 선박이라든지 자율운항 선박 등 아주 복잡한 해상교통 환경이 출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더 넓은 관제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만 연안의 선박 운행을 관제하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현재 총 20개소가 설치 운영 중으로 우리나라 해양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항 VTS 관제사들은 항로에서 이동하는 선박들이 위험한지 안 한지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판단하고 모든 선박들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선박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관제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관리와 함께 정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활동을 펼치는 민간 해양구조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주요 업무는 구조 군안, 해양 안전, 해양 환경 보존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 군안 업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법에 따라 민간 해양구조대원의 관리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해양 안전 업무는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해양 환경 보존 활동은 항포구 환경 정화, 수변 수중, 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 여건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족자원 보호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의 주요 내용, 섬 주민의 이동권 증진입니다. 정부는 연안 여객선 공영제 실시와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을 경감시켜 교통 편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 여객선의 낮은 처우 개선에 따른 선원 부족과 선박 정비 불량에 따른 잦은 결항 등 열악한 환경으로 섬 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저하된 해양 교통 환경을 감수하고 지내오신 만큼 여객선 공영제 전환이 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선 이용의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인구 감소와 해상교통수단의 노후화로 인해 선박 운항이 급감하면서 섬 주민의 해상교통 이동권 소외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연안 여객선 공영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 여객 항로는 지금 전체 101개 항로가 있고 여객선은 160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공영제로 하기에는 다소 이제 민간 시장에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업성이 부족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이 국가보조항로부터 먼저 공영화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보조항로는 현재 27개 정도가 있는데 이 27개 항로에 대해서 2027년까지 우선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 여객선 공영제는 국가가 항로 유지와 선박 운영을 책임지고 운영해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며 항로 단절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제 도입으로 여객선 시설 투자가 확대가 되고 양질의 선원들이 운항을 담당을 하면서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제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이 제고될 것입니다.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가 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성도 제고가 돼서 여객선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사업의 확장성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선박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든지 항로 개편을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사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객선 말고는 다양한 해상 교통편이 없는 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것이 여객선이 결항 없이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입니다. 공영제로 전환이 되면 결항률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즉 삶의 질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기항하지 않는 240여 개 도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해상교통 이동 소외와 그로 인한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안여객 항로가 101개가 있고 그리고 여객선은 160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유인도서 464개 중에서 아직도 여객선과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그리고 대체 수단조차 없는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주민분들도 공식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역 맞춤형 항로를 운영하고 그리고 국가가 그런 비용을 보조하는 그런 소외도서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안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주민의 교통요금 형평성을 위해 여객선의 요금 경감을 실시,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증진시키고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저희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섬 주민에게 이제 운임 지원을 해서 사실 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이 연안여객선을 좀 더 대중교통처럼 이용해서 육지로 다니시면서 이동권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 부담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의 주요 내용, 공강 관리 및 연안 안전 강화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해상 경계를 획정하고 해상 폭력 등 해양 개발 행위에 대한 지역 간 상생, 공존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 이용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해 해양 공간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 항만 공간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 감시망을 구축, 주요 연안의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재해 안전 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해양 관련해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전엔 육상에서 일어나던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양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들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원칙과 기준과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적인 제도들을 많이 수정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해양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며 사업 주체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해양 개발 활동 등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해양 공간 관리에 나섰습니다. 육상에는 지자체 간의 경계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사실 해상에는 경계가 아직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 해양 관할 구역 설정 법률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법률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번역별로 조사 특량 등을 거쳐서 광역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해상 경계를 설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어촌 및 도서지역 개발, 항만, 어항의 정비 등 해양 관광 활성화와 해양 개발, 이용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상생, 공존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양 이용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해양 영향 평가 제도가 특히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해상 풍력이 갈수록 대단지화가 됩니다. 해상 풍력에 대해서 해양 영향 평가가 더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민의 조업이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다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풍력 사업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영향들을 사후에 꾸준하게 모니터링해야 되고요. 그런 영향들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바로 그걸 가지고 다음에 적용하는 조금 더 이걸 뭐 적응적인 관리라고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변화하는 해양 환경과 개발 취지에 맞게 정부의 해양 공간 정책도 발맞춰 갈 것입니다. 특히 해양뿐 아니라 국내 연안 공간에 대한 관리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안 지역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 공간, 경제 활동 공간, 여가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연안 지역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그 지리적 특성상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과 연안 지역의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안전 대책이 시급해진 상황. 이에 정부는 연안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태풍, 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연안재해는 크게 침수와 침식으로 인한 피해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연안재해 피해 발생 원인은 태풍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 해안도로, 방파제 등 인공 구조물로 인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 유형별로 그에 맞는 최적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의 목적입니다. 정부는 연안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재해 방지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연안 재해의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연안 지역의 이용 규제, 정비 사업 등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과 연안 관리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연안 공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송도해수욕장은 1980년대에 이제 포항 지역의 유명한 해수욕장이었었는데 주변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이제 모래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실된 모래를 복원하기 위해서 포항 송도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연안정비 사업은 2단계에 걸쳐 1단계는 저희가 파랑에너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수중 방파제와, 그리고 2단계로는 유실된 모래를 복원할 수 있는 모래 양빈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이게 넓은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연안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주요 연안 지역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조성, 자연 친화적인 신연안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민 안심 해안 사업은 기존의 시설물 설치 위주의 연안정비 사업에서 탈피한 면적 방어 개념의 어떤 새로운 개념의 연안정비 사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식이나 침수로 인한 피해 범위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 피해 범위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피해 범위 내에 있는 시설물들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전을 시켜주고
그 피해 범위를 완충구역으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확보된 완충구역은 친수 공간으로 조성을 하여 그 재해 예방도 하고 또 연안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용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 안심 해안 사업은 2023년 실행 방안을 마련, 시범 사업을 추진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안 항만 지역에 재해 안전 항만을 구축하고 연안 안전망을 확보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시설 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연안 지역 이용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희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약 2조 3천억을 투자를 해서 전국 연안 지역의 283개소에 대한 연안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4조 4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1조 7천억, 고용 유발 효과가 16,000명 등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량적으로 산출되는 효과 외에도 연안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그리고 산업시설 보호, 그리고 국민들의 연안 이용성 증대 등의 기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의 주요 내용, 청정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정부는 갯벌, 바다숲 등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조성을 확대하고 권역별 국가해양 정원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등 해양 쓰레기 예방과 수거 강화를 추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연간 약 389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2억 톤, 즉 배출량의 26%가 해양으로 좀 흡수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연안 생태계가 면적이 전체 해양 면적의 2%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2%에 불과한 서식지에서 50%의 해양 탄소가 저장된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해양오염 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를 위한 예방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은 갯벌, 습지 등에서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육지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소중한 탄소 흡수원을 해양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육상 생태계보다 흡수 속도가 50% 이상 빠른 해양 퇴적물, 즉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루카본으로 이제 갯벌을 복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바다숲을 조성하는 방식은요. 바다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피라든지 또 해초류들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일종의 풀 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습니다. 실제로 바다 식목일이라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바다에 그런 식재를 함으로써 그 식재된 풀들이나 나무들이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에만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가도 나무를 심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갯벌 복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갯벌들이 이렇게 방조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인해서 썩어 있는 갯벌들도 있고요. 어떤 그런 흡수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갯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시 해수 유통을 시켜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갯벌들이 어떤 생태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어떤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탄소 중립 이행과 해양 환경 관리를 위해 블루카본을 중요한 해양 자원으로 인식,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블루카본 자원을 확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식지, 블루카본 서식지를 복원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에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서식지들이 많습니다. 현재 블루카본 서식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블루카본으로 가능한 서식지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블루카본이 현재 인정받고 있는 블루카본뿐만 아니라 새로운 블루카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갯벌을 지금 중심을 넣고 있는데
영국 중심으로 해서는 해저 퇴적물, 대륙풍 퇴적물까지도 지금 블루카본으로 보는 바가 있고요. 해조류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우리도 함께 부응해서 같이 해서 그런 새로운 블루카본 찾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블루카본 서식지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순천시는 장산지구에서 폐염 전에 오염원을 제거하고 갯벌로 되돌리는 복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장산 폐염전에서 출현하던 오염 지표종들이 사라지고 일반적으로 순천만에서 나타나는 종들이 복원 갯벌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자연 복원이 순차적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 관광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저서 생물들이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순천만 블루카본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순천만 식생 조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정 해양 환경 조성의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는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지정, 해양 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3개소 정도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생태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약간 소수에 아직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가로림만이라든지 포항의 호미곶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더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해양 생태 시설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해양 생태계와 잘 어우러져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해양 생태계 보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저희가 해양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해양 보호구역과 연계한 권역별 해양 정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조성해서요. 해양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 역사 이런 것들도 연계시켜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해양 쓰레기입니다. 해양 폐기물의 종류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해안가에 버려진 해안 폐기물, 해수 표면 가까이에 떠다니는 부유 폐기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해양 폐기물의 주요 발생 원인은 육상기인과 해상기인으로 구분됩니다. 육상기인 폐기물은 장마철, 폭우나 태풍이 있을 때 함부로 버려진 길거리 쓰레기, 방치된 쓰레기 더미 등이 하천과 강을 따라 바다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또한 해상기인 폐기물은 어업, 낚시 등의 활동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해변에 놀러온 피서객 등이 바닷가에 버린 쓰레기, 그리고 양식시설 등에서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폐기물이 주 원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만 톤의 해양 폐기물 발생, 국내만 14만 5천 톤의 해양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해양 폐기물 문제는 경관 훼손을 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제1차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를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수거하고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전주기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양에서 발생하는 어구 같은 경우가 해양 쓰레기에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구 부표 보증금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폐어구나 폐부표의 회수율을 높이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는 이런 단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환경의 미화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 환경 지킴이를 저희가 전국 해안에 배치를 했고요. 전국에 한 1,200명 정도가 지금 배치가 돼서 열심히 수거 활동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최근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과 폐통발 등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해양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해양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운항 선박의 해양 쓰레기로 인한 부유물 감김 사고가 연평균 500여 건으로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청은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불법 배출을 단속을 강화하고 항공기와 무인 비행기를 활용해서 입체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민간에서도 수중 폐기물 수거 활동 등 해양 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각 지역별로 해양환경 정화 활동 및 대국민 해양환경 보존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지자체와 협업으로 매 분기, 매월 연안 정화 활동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및 해양 쓰레기 관리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고요. 외국인 쓰레기, 특히 중국발 쓰레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 그다음에 오래된 방치 폐선들을 정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 폐기물 투기 근절 캠페인 등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해 해양 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와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해양 폐기물 발생량 제로화와 국제적인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폐기물 관리를 위해 해양 폐기물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에 대한 발생량 조사와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 저감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안가, 부유, 침적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강화와 매립, 소각으로 처리되던 해양 폐기물의 보호 부과 가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케냐에서 유엔 환경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전체 플라스틱에 대한 전주기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해라라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해양 쓰레기 중에 약 80%는 거의 이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문제, 이걸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개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집안의 기술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이거를 저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하구나 강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 영역에 바다 쪽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설계가 되고 있어요. 해양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손실은 심각합니다. 정부는 해양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해양 관리를 통한 청정한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 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펼쳐갈 것입니다. 우리 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해양오염 예방 콘텐츠 공모전과 사회보험 고지서,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오염물질 적법 처리 캠페인과 민간 협업한 클린오션 봉사단 운영 등 해양환경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양환경 보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국민 체험과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의 기대 효과, 첨단 감시 체계를 구축해 해양 감시 범위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해 해양 영토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연안 여객선 전체 항로를 당일 육지 왕복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전환하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을 50% 감소시켜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바다가 저희에게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경관을 보여주고 바다에 살고 있는 어떤 해양 생물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바다를 지켜나가고 국민들도 그거에 참여해서 함께 바다를 지켜나감으로써 이런 바다가 주는 어떤 혜택과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적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가기 위해 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은 해양경찰 창섭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에서 위험 요소와 각종 사건 사고에도 우리 해양경찰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 기술 활용, 대형 함정 증강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원 활동도 이어갈 텐데요. 미래의 후손들이 청정 해양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깨끗한 바다, 안전한 해양 공간을 구현할 것입니다.